이 시간에는 부가세 신고 업무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세무사가 돼서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뭐 손으로 적어서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남들은 뭐 세무사가 됐다니까 뭐 다 할 줄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안 해보면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 업무 순서를 알아야지 누가 알려줘야지 했는데 이 책에다가 부가세 업무 순서를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미리 파악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부가세 업무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부가세 신고를 하려면은 우리가 그 사업을 영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무 대리인이기 때문에 대리인 입장에서는 이런 매출이나 매입에 대한 자료를 먼저 수집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제 예전에는 전부 다 거래처 전부 다 내용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홈택스나 이런 도움이 없이 일방적으로 100% 세무 거래처에다 자료 요청을 하고 받은 것 가지고만 신고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거래처가 실수하거나 혹은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에 서로 이제 책임 문제가 발생해요. 뭐 세금이 좋네 안 좋네, 받았네 안 받았네 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런 내용 중에 일부는 우리가 굳이 거래처가 아니더라도 홈택스에서 거래처에서 수집하지 않더라도 전자로 돼서 그러니까 홈택스를 통해서 전송되는 전자세금계산서랄지 전자계산서랄지 이런 것들은 홈택스에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매출이나 매입에 대한 자료를 거래처 수집하면서 거래처에서 물어봐야겠죠. 홈택스에는 전자세금계산서나 전자계산서 외에 다른 자료가 있는지 물어보고 다른 자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료를 추가로 받아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자료를 받으면 매출 매입 자료를 입력하는데 자료를 입력해야 되잖아. 근데 입력할 때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니까 이 회사에 맞게 이 회사의 환경에 맞게 이 회사는 의제매입세 공제가 있는 회사야. 혹은 이 회사는 뭐 다른 뭐 특이한 경우가 있어. 이런 것은 환경 등록,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있는 환경 등록에 맞춰가지고 그 회사 특성에 맞게 뭐 의제매입세 공제를 하는 회사, 회사 같으면 하는 회사고 뭐 다른 뭐 금, 스크랩 뭐 이런 거 하면 그런 거에 맞게 해서 환경 등록을 해두시면 계속해서 발생하니까 하기가 편하겠죠. 그리고 자료를 입력할 때도 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상대방 우리 거래처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다라고 한다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그냥 보통의 경우에는 홈택스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끌어다가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약간 오차가 있는 게 뭐냐면 과세기간의 끝에 한 하루 이틀 정도 부분이 빠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어떤 내역인지 뭐 금액하고 뭐 거기 뭐 상대방 구입한 구입처의 상호명 이런 거 정도 하고 여기 뭐 어떤 업종인가 나와 있지만 정확하게 여기서 뭘 했는지 애매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서 스크랩 해오는 경우에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죠.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늘 하던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물어봐가지고 하고 그걸 한번 등록해 놓으면 그걸 자동으로 스크랩에 인식해가지고 그대로 이제 분개를 하지만 이런 스크랩하는 방식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죠. 하지만 저희 거래처 중에서는 엑셀로 그걸 다 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이것은 어디에 사용했고 이것은 어떤 명목이고 그런 걸 다 정리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 회사들은 홈택스에서 스크랩하는 방식보다 엑셀로 업로드하는 프로그램에 보시면 엑셀 업로드 기능을 사용해서 엑셀로 그걸 업로드하는 게 더 편하겠죠. 그래서 자료 입력 방식을 선택하고 그리고 자료를 입력 편한 대로 이게 스크랩하는 게 편하면 스크랩하는 방식으로 혹은 엑셀 업로드 방식이 편하면 엑셀 업로드 방식으로. 하지만 이제 손으로 입력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예전에는 손으로 입력하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는데 지금은 이렇게 스크랩하거나 엑셀을 사용해서 업로드하거나 이렇게 함으로 해서 많은 부가세 신고 시간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자료를 입력한 걸 가지고 입력해서 끝나지 않고 나온 것처럼 부속 명세서를 작성하고 거기 신고에 관련된 부속 명세서 그러니까 뭐 수출이 있다 그러면 수출을 관련 명세서랄지 이런 명세서 그리고
세금계산 합계표랄지 계산서 합계표 이런 명세서를 작성할 부속 명세서. 그러니까 신고서에 딸려 들어가는 명세서를 부속, 뭐 어디 속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속 명세서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고서 작성이 다른 부속 명세서가 다 작성돼야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신고서가 다른 부속 명세서가 마감되거나 작성돼 있지 않으면 신고서가 마감이 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서가 완벽하게 다 작성이 됐을 때 그걸 가지고 전자신고를 하게 되는데,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 전자신고 역시 일단 한 번은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오류를 걸러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홈택스에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할 때 홈택스에서 오류를 걸러주는, 두 번째 이중으로 오류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야지 나중에 신고됐을 때 신고서 내용이 잘못돼가지고 가산세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걸 막을 수 있으니까 두 번 걸러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업무 순서를 자료 수집에서부터 입력하고 신고하는 것까지 내역을 우리가 이 책에서 길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하나씩 차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뭐 뒤에 보시면 매출 매입 자료 수집에서부터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 매입 자료 수집은 아까 봤듯이 거래처로부터 자료를 직접 수집하거나 그래서 담당자한테 신고할 거래처 목록을 작성하고, 그리고 거래처에게 필요 자료를 요청해요. 이러이러한 자료 부가 신고해야 되니까 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단지 이번에 부가 신고 기간인데요. 부가세 자료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이 회사 뭐 수출 있는 회사 같으면 수출 관련 서류, 영세율 관련 서류 주세요라고 한다든지, 혹은 국내 공급인데 영세율 매출을 했다라고 한다면 뭐 구매 확인서랄지, 그다음에 내국 신용장이랄지 이런 거 자료를 같은 거 달라고 필요 자료를 목록을 작성해서 자료를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업무가 빨라지죠. 안 그러면 신고하는 중간중간에 전화해가지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면 시간만 더 길어지고 서로 이제 조금씩 하려면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거래처부터 신고 자료를 수령한 다음에 홈택스에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내역들은 홈택스에서 수집하는데,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세무사랑 프로에서 홈택스 자료를 스크래핑이라는 것은 긁는 걸 스크래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계 프로그램이 예전엔 단지 손으로 막 입력하던 시절에서 벗어나서 이 스크래핑 기술을, 이 긁어오는 자료를 스크래핑 해오는 기술을 세무사랑 프로가 접목시킴으로 인해서 세무사 이 업계 세무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큰 발전을 이루었어요. 예전에 이런 스크래핑 기술이 없을 때는 일일이 손으로 다 입력했죠. 그 입력하려면 얼마나 날쌔했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동기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입력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세무사를 그만둔 경우도 있어요. 그건 극단적인 경우지만, 그런데 프로그램이 세무사랑 프로가 처음으로 스크래핑 기술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뭐 경쟁회사도 스크래핑 기술을 다 도입하게 됐는데, 스크래핑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량의 많은 자료를 한꺼번에 업로드할 수 있는, 손으로 입력한 것보다 훨씬 빠른 시간에 할 수 있게 했고, 그리고 스크래핑 기능에다가 학습 기능을 추가시켜 가지고 전에 스크래핑하면서 거기에 동일 거래처에 대해서 입력한 내용이 있으면 그걸 학습 기능 다음번에 스크래핑해 올 때 그걸 학습해 가지고 그대로 똑같이 분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서 현재는 예전하고 달리 불과 5, 6년 뭐 7, 8년 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가세 신고 시간이 현저히 단축되었습니다. 이 홈택스에서 스크래핑할 수 있는 것들은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같은 내용, 그다음에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 내역, 이런 것들은 홈택스에서 바로 자료를 끌어올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무사랑 프로에서 홈택스 자료를 간편 조회해서 신고에 활용하는 경우는 예정 고시세, 여러분들 뒤에 가면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세무 대리인, 우리 홈택스에 들어가면 뒤에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설명드릴 텐데, 세무 대리인 칸에 들어가면, 메뉴에 들어가면 거기에 예정 고지세액이랄지
신용카드 매출이랄지 현금 영수증 매출, 그다음에 매입, 뭐 전자신고 접수 중 이런 것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용카드 매출이나 현금 영수증 매출은 여러분들이 이 단말기사, 벤사, 보통 이제 뭐 음식점을 한다. 그러면 음식점에 관련된 뭐 카드로 매출하는 경우를 이제 그 단말기 업체인 벤사를 통해서 받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 벤사 전화해 가지고 거기 뭐 언제 부가 신고기 아니면 뭐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매출 내역 받고 싶어요. 해서 팩스로 받고 메일로 받고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꾸준히 그냥 그 한 벤사를 사용했으면 아무 일이 없을 텐데 그런데 중간에 벤사를 바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회사에다 기존권만 입력하고 신고를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다른 벤사로 바꿔가지고 뭐 과세기한 마지막 부분이 불러오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세무사랑 프로에서 세무사랑 프로가 아니라 홈택스에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매출을 월별 합계로 해서 제공을 해줘요. 이 회사 보니까 국세청에 신고된 벤사를 통해서 국세청에 신고되니까 신고된 매출 내역이 뭐 몇 월 달에 얼마입니다라고 월별 합계 내역을 알려주면 비교해 볼 수가 있잖아요. 빠졌네. 혹은 잘못됐네. 라고 알 수가 있게. 마찬가지로 현금 영수증 매출은 또 특히 뭐가 있냐면 현금 영수증은 우리가 발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 현금 영수증 우리가 뭐 그 사람 뭐 그 번호 외에 이 사람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해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파악하지 못하죠. 우리는 발행 안 한 걸로 파악하는데 이 사람이 직접 홈택스에서 발행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현금 영수증 매출 월별 합계를 주어줌으로 인해서 신고를 누락하지 않게 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홈택스 세무대리인 메뉴에서 신고에 활용하는 자료들은 이런 것들 예정고지세액이랄지 쭉 이런 것들이 있죠. 이번에 이제 추가된 것들이 뭐가 있냐? 올해 들어서 이제 수출 시정 명세서 내역 같은 경우에 추가로 조회할 수 있게 만들어놔서 더 편해졌죠. 예전에 수출하는 회사에 있으면은 회사에서 수출 신고서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송장 받아야 되고 송장 다 영어로 써 있죠. 그리고 그 뭐 또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선적일자에 환율 조회해야 되고 환율 사이트 가서 환율 조회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출 이행 내역 잘 하려면 관세청 가서 그 내역 보고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수출 시정 명세서를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더군다나 그 자료를 스크래핑해서 올 수 있도록 해줌으로 인해서 훨씬 더 간편하게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고 스크래핑 해온 걸로 끝이는 게 아니라 뭐 신고서만 작성하는 게 끝이는 게 아니라 신고 작성하고 난 다음에 이 내역을 매일매일 전표에 내보내서 전표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부가세 성실신고 안내문의 경우에 이 회사가 부가세 보니까 성실신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점이 미흡하다. 이번에 신고할 때 주의해서 해라라고 하는 건 성실신고 안내문을 제공해주고 있으니까 세무대리인 메뉴에 가셔서 조회하시면 내역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사들은 거래처만 내역이 전부 나오는 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특이점이 있는 회사들만 해서 볼 수도 있게 해놨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하기 전에 반드시 들어가서 성신고 안내문 내역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매출 매입차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환경 등록에서 먼저 회사의 특성에 맞게 회사 등록이랄지 환경 등록 메뉴를 수정해 두시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분계 유형이나 예를 들어서 이 회사는 뭐 과세 면세 겸용사업자다라고 해서 매입세 불공제 항목들이 있는데 불공제 항목들을 불공제 항목 중에 어떤 거냐? 면세 관련이냐? 아니면 공통 매입세액이냐? 이거 주로 쓰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공통 매입세액이 더 많다라고 한다면 분계 유형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주고 해주고 방금 전에 이제 불공제 사유를 바꿔주고 분계 유형에서 불공제냐? 과세냐? 이런 것들을 유형을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영세일 매출 구분도 역시. 그다음에 아까 의제 매입세 공제 같은 경우에
이 회사가 음식점이면은 뭐 몇 분의 몇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법인이다 그러면 율이 다 다르잖아요. 율에 맞춰서 설정을 한번 해두시면 훨씬 더 편하겠죠. 그리고 이 회사에 맞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는 몇 장 안 되니까 손으로 입력하는 게 더 빨라. 언제 또 스크래핑에 들어가고 가서 다시 불러오고 하는 것보다 뭐 한 두세 개밖에 안 되는데 손으로 입력하는 게 훨씬 빠르다고 한다면 수기로 손으로 입력하는 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거래처 같은 경우에 엑셀에다 그 내용을 다 적어준다라고 한다면 엑셀 업로드 방식이. 그렇지 그것도 저것도 아니다 한다면 스크래핑 방식이. 이 셋 중에 어떤 게 빠른지를 선택해서 가장 적절한 그 회사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수기 입력이랄지 엑셀 업로드 방식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뒤에 가서 이제 자세히 배울 거니까 봐두시고 이 내용들은 이제 뒤에서 실제로 프로그램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건 신고와 부속명세서 작성에서 신고서와 부속명세서 작성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속명세서를 먼저 작성을 하고 그러니까 작성 대상 부속명세서가 뭔지 먼저 판단을 해야겠죠. 이사가 뭐 수출 관련 회사면 수출 관련 회사, 그다음에 세금회사가 있으면 세금회사 합격표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서를 작성가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보시면 각 회사마다 이 신고 작성하면 위에다가 뭐 위칸이건 아래칸이건 뭐 도장을 찍게 돼 있거나 아니면 프로그램 내에서도 결제를 입력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결제 내역을 찍도록 하면은 어디다 할 것, 위에다 할 것인가 아래다 할 것인가 선택해가지고 뭐 도장 찍어가지고 하지 않더라도 칸 개수 해서 출력할 때 보면은 출력 신고서에다가 이 신고서 검토할 수 있는 뭐 담당자, 뭐 대리, 과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신고서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뒀어요. 근데 검토를 많이 한다고 오류가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 작성하시는 사람이 잘해야지 오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전자신고를 하게 되는데 홈택스에 전자신고를 하고 요즘은 이제 전자신고를 하고 옛날에는 프로그램에서 납부서를 뽑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있는 납부서는 금액이 같지만 계좌번호 같은 게 없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홈택스에서 거기 그 각 통장별, 각 은행별로 계좌번호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하면은 굳이 이제 물론 홈택스 가서 납부해야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는 은행을 주로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납부서는 홈택스에서 가상 계좌가 기재된 납부서를 출력해서 다운받아서 회사에 전해주면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영세율 첨부서류랄지 첨부서류들 꼭 제출해야 될 첨부서류가 있어요. 영세율 관련해서 뭐 나중에 이제 영세율은 왜 얘기하냐면 조기환급 문제. 이거 왜 영세율 말고도 조기환급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 뭐 시설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시설 투자나 영세율 같은 조기환급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고 15일 이내 조기환급은 뒤에서 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말로만 할게요. 조기환급은 15일 이내에 환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하고 바빠요. 그러면 이제 담당자가 세무서 담당자가 조기환급 신고를 받고 난 다음에 환급해주기 위해서 연락을 하죠. 이러이러한 서류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서류 전달하는 데만 열흘 넘게 걸린다. 라고 하면 15일 이내에 조기환급을 할 수가 없죠. 본래 조기환급의 취지에 맞게 하려면은 그런 관련 서류들을 미리 신고서에다가 뒤에 이제 자세히 하는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자신고 같은 서류를 홈택스에 예전에는 영세율 첨부서를 다 등기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등기로 보내면은 신고 마지막 날 그러니까 우체국 막 사람들 막 붐비고 그다음에 그것도 일이에요. 가서 막 서서 기다려야 되고 그다음에 우편 작성해야 되고 우편료 들고 했는데 홈택스에 이런 첨부 서류들을 직접 PDF나 그림 파일로 해가지고 전송할 수 있게 함으로 인해서 우체국하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그다음 등기료를 절약할 수 있고 이게 간편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마지막에 첨부서류 제출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앞으로 뒤에 교재인 내용을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